자, 안녕하십니까. 영종도 공인중개사 이승환입니다. 제가 네이버 카페를 개설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4년 12월 14일 날 지금 개설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카페를 개설했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고자 자, 영상을 제작하고 있고, 자, 소개가 끝나자마자 저 물건 하나 다가구 경매 사건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자, 브리핑을 해보겠습니다. 자, 금속 경매 중개 카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저는 금속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하면서 경매를 이제 시작하게 된 케이스인데, 자, 구독자 수는 지금 현재 2,800-300명, 동영상은 제가 이제 꾸준하게 올리기 때문에 지금 약 300개 정도 깔려있는 상황이고, 경매 위주로만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금속 경매인 중개로 유튜브를 개설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 제가 카페를 개설한 이유는 저희 구독자분들 그리고 저희 의뢰자분들과 좀 소통을 하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 한도 내에서 도움을 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그리고 제가 영종도에 있기 때문에 영종도의 이제 중개 물건도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카페를 개설을 했습니다.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은 4살 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여서 카페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지만, 자, 제가 운영이 좀 부진하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경매에는 자, 중개와 달리 리스크가 있는 제도예요. 잘못 분석하면은 내 돈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 경매는 본인 스스로 물건을 판단하여 입찰해야 하고, 잘못된 분석으로 인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시스템이죠. 자, 이렇게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저를 통해서 이제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많은 경매 실패 사례들 중에는 낙찰가를 잘못 써서, 예를 들어서 숫자 0을 더 붙이면, 예를 들어서 1억을 써야 하는데 숫자를 더 붙이면 10억이죠. 10억을 더 써서 입찰 보증금을 몰수당하는 사례도 있고요. 자, 대출이 안 나와서 또 입찰 보증금 몰수 미납을 하기 때문에, 자, 대출 부분도 굉장히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자, 선순위 임차인 권리 분석을 잘못해서 임차인 보증금을 인수하거나 아니면은 입찰 보증금을 또 몰수당하는 그런 사례들이, 다양한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경매를 시작한 지 지금 5년이 돼가고 있어요. 자, 5년 동안 많은 의뢰자분들을 만났고, 많은 경매 물건들을 낙찰을 받으면서 제가 이제 실무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저도 실무를 도와드리면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돈을 벌기 위한 달콤한 영업 멘트가 아닌 권리 분석 그리고 현장 조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공인중개사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고 이제 기재를 해놨는데, 사실 경매 물건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물건만 무조건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나한테 맞는 물건을 가지고 진행하면 되는데, 자, 그런 부분들을 저희 금손부동산, 금손경매가 도와드리는 거죠. 자, 저희는 영종도의 그 KCC 스위첸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서 제가 부동산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경매 같은 경우에는 입찰 대행, 권리 분석, 명도 부분까지도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이번 준비한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한번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자, 카페를 이용해서 하니까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설명하기도 편한 것 같고. 자, 제가 이번 물건 같은 경우에는, 자,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매각기일은 내년 2025년 2월 4일이 매각기일이어서 지금 제가 촬영하는 일자가 12월 16일이거든요. 충분합니다. 검토하기 충분한 시간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930번지에 있는 다가구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은 2회 유찰이 됐기 때문에 11억 2,700만원대로 떨어진 현황입니다. 자,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각 물건 현황에 보면요. 여기 토지가 어디 주거지역이냐면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에요. 자, 일반 주거지역이 아닌 전용 주거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토지의 감정가가 14억 2천만 원이나 평가가 되었거든요. 근데 제가 뭐 간략하게 조사를 해봐도 너무 높게 평가가 된 것 같습니다. 자, 토지의 공시지가가 지금 현재 여기가 800만 원이고, 자, 10년 전 실거래된 금액이 평당 600에서 750만 원 사이에 실거래로 봤을 때, 자, 14억이면 지금 현재 토지만이에요. 토지만 14억이면 평당 1720만 원이거든요. 이 돈이면은 여기다 투자 절대 안 합니다. 자, 상가주택 필지도 아닌데 14억에 평가가 된 것은 너무 높게 평가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에는 공시지가가 한 80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평당 한 1000만원 정도로 해서 토지의 가치는 8억 2,500만원 정도면 뭐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거나 감정평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유찰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또 하나를 보자면 건축물 대장에 보면 이렇게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역은 새 가구예요. 전용이라는 것은 무조건 그 용도로만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여기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은 주거죠, 주거. 그러니까 무조건 주거 용도로만 사용을 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폐율 같은 경우에는 50%, 최대 50%고 용적률 같은 경우에는 최대 100%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역인 것 같고요. 근데 이번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새 가구이지만 새 가구를 무단 대수선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자 6가구가 되는 겁니다. 지금 위반으로 찍혀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은 지자체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건축물 대장의 내용을 보자면 사용 승인일이 2015년 10월 29일 10월 달에 사용 승인을 얻었고, 자, 위반으로 적발된 날짜는 2023년 8월 달에 적발이 됐습니다. 자, 여기는 올 전세 세팅을 했기 때문에 월세가 안 나오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소유자가 근저당 원금 플러스 이자 그리고 이행 강제금까지 내야 하는 상황, 그리고 전세 사기 이슈로 보증금을 또 내줘야 하는 상황 등등의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유자가 힘들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경매가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체 전세 세팅을 하면 자 시드머니 확보 또는 실투자금이 줄어드는 효과는 있지만 전체 전세 세팅을 하면은 무조건 추후에 탈이 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월세와 전세를 섞어가면서 진행을 하셔야 해요. 자,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건축물 도면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위쪽에 보면 1층, 2층, 3층 다락 이렇게 되어 있는데 1, 2층, 3층 모두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다른 건 이 3층에 다락방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게 좀 다른 부분인데, 자, 설명 드려볼게요. 지금 도면에는 문이 이렇게 현관이 여기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현장에 가보시면 현황상 이쪽에 출입문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제 예상에는 2룸 아니면 3룸으로 이제 구성을 했을 것 같은데, 제가 예상했을 때에는 이쪽에 벽면을 잘라서 여기는 2룸으로 만들고, 자, 여기 잘라서 문 하나 만들어서 방을 하나, 2개 만들어서 2룸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요쪽에 방을 하나 만들어서 3룸 구조로 했을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2층과 3층은 동일한 구조이고요. 자, 3층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분이 여기 이제 다락방 올라가는 계단이 있기 때문에 자, 복층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층 투룸이나 복층 3룸 구조로 이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임차인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임차인 현황. 자, 한눈에 봐도 자, 6가구 모두 임차 세팅이 되었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밑에 설명한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임차인 현황에 보면 전체 임차 세팅 수요가 있구나. 아, 여기는 임차 세팅 수요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 전입 날짜를 한번 봐보세요. 여기는 15년, 17년, 19년 때 2번,
그리고 2021년도, 2022년도 예, 이렇게 임차 세팅이 되었습니다. 자, 올 전세입니다. 자, 전입 날짜를 보게 되면 임차 세팅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라고 보실 수 있어요. 거의 뭐 2년에 한 번씩 임차 세팅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아리까리합니다. 전세가 그렇게 잘 나가는 입지는 아니다라고 판단은 할 수도 있고, 자, 그래도 6가구가 모두 임차 세팅을 했기 때문에 임차는 가능하구나 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제가 현장에 가봤을 때는 거의 세입자분들이 거주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고, 자, 모두 배당 신청을 했습니다. 그 배당 신청 기간 안에. 그러니까 배당을 받고 나가는 임차인들인데, 지금 현재 뭐 몇 분은 배당을 받겠지만 거의 모두 배당을 받을 수 없는 현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명도 대상 인원은 6명이어서 이제 인수는 적지만, 자, 명도의 저항이 조금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자, 명도 기간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점유자가 소유자일 때랑 임차인일 때랑 다르지만, 지금은 임차인이니까 임차인을 이제 명도하는 기간은 잔금을 납부하고 나서 길어도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3개월 이내에는 거의 해결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입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해당 물건지는 여기에 위치해 있거든요. 자, 주거 공간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작은 마을처럼 세팅이 되어 있고, 광명역은 이쪽에 구성되어 있고요. 광명역 인근에는 아파트들, 그리고 상가주택, 다가구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임차 세팅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광명역이 인근에 있는 이유겠죠. 그렇기 때문에 임차 세팅이 되는 거고, 광명역에 근접한 아파트 전세가는 거의 6억대입니다. 자, 6억대고, 그 인근에 또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가 2억 5천에서 4억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의 물건이 위치한 곳은 전세가가 1억 8천에서 2억 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금이 모자르신 분들은 이쪽으로도 또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2룸과 3룸으로 구성된 건축물들이 많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이 많이 찾는 입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광명역이 여기 있고 우리 물건이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자, 한번 확대를 해서 최근에 통매로 거래된 이력이 있는데, 지금 여기 16억에 거래가 된 게 있고요. 그리고 15억 7천, 그리고 16억 9천. 자, 여기에 지역은 용도 지역을 잘 봐야 합니다. 자, 지적도를 보게 되면, 자, 요쪽이 일반 주거 지역이고요. 그리고 요쪽이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여기가 1종 전용 주거 지역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땅값이 다른 거예요. 여기 땅값과 여기 땅값과는 다릅니다. 그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 일반 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1층에 상가를 둘 수 있는 지역이고, 전용 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거 용도로만 세팅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 2종 일반 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근생도 가능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땅값의 가치가 다른 거예요. 자, 하나를 보자면, 자, 일반 주거 지역에 있는 주택 건물을 보자면, 자,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자, 1층에는 상가, 2, 3, 4층은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우리의 물건이 여기 있죠. 자, 코너 부분에 있는데, 자, 우리 같은 경우에는 1층은 상가가 허가가 안 나오는 구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택으로만 세팅이 가능합니다. 자,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네요. 그 임대 수익표 제가 이제 그 조사한 내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2룸과 3룸이 구성되어 있는 건축물이고,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2룸은 월세로 세팅을 하고 3룸 같은 경우에는 전세로 세팅을 하면은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왜냐하면은 월세 같은 경우에는 3룸으로 맞추기가 조금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 세팅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 투룸 같은 경우에는 뭐 월세 세팅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투룸은 임대료 100만원, 그리고 3룸 같은 경우에는 1억 8천만원 정도로 세팅을 해봤습니다. 자, 매매가는 역시 뭐 지금 현재 최저가이기 때문에 11억 2,700만원대로 가정을 해봤고, 보증금은 5억 7천만원이 회수가 되는 상황이고, 대출금은 한 2억 5천만원 정도로 세팅을 했습니다. 대출금 2억 5천과 보증금 5억 7천만원을 세팅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후반부에 또 설명드리고요. 자, 투룸으로 월세 100만원을 받게 되면 세 가구이기 때문에 월 임대료 300만원, 자, 이자를 빼게 되면은 연간 임대료가 2,350만원, 월로 환산하면은 월 196만원 정도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행 강제금이 계산이 안 됐고, 그리고 공과금도 계산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 보셔야 합니다. 자, 제가 여기다 적어 놨는데, 전세 세팅을 할 때 주의할 점,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냐 안 하냐인데, 자, 계산하는 방법은 주택 공시지가 곱하기 126%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 이거는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자료를 또 이제 카페에다 업로드 해 놓을 테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것도 제가 만들어 온 표인데요. 자, 허그의 전세보증보험을 많이 가입을 합니다. 자, 우리의 건축물의 공시 가격은 지금 6억 5,800만원, 자, 곱하기 126%를 하면은 8억 2,900만원이 나옵니다. 자, 근저당은 2억 5천 세팅했고, 선수 보증금과 내 전세금은 5억 7천만원 정도 세팅을 했죠. 자, 세 가지 조건에 부합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 안에 한 가지라도 해당이 안 되면 보험 가입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근저당이 이 주택 가격의 60% 이내에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4억 9,700만원까지만 근저당 설정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근데 뭐 4억 9,700만원 정도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2억 5천만원, 우리는 선순위를 또 세팅을 해야 하니까 그렇게 설정을 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근저당 선순위 보증금, 이 두 개가 합쳐진 금액이 주택가격의 80% 이내 들어와야 합니다. 자, 그래서 5억 9,600만원 정도 안에 들어오면은 보증보험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근저당, 선순위, 그리고 본인 전세금이 주택가격 90% 이내에 들어와야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계산하셔서 이 다가구의 전세 세팅을 얼마 정도 넣어야 할지 계산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적어놓은 내용을 보자면 실투자 금액이 지금 봤을 때 3억이죠. 3억이지만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명도를 하고 나서 임차 세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낙찰을 받고 나서 대출을 최대한 받고 이 감액 등기를 통해서 전세 세팅을 해야 하는 것을 좀 명심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 다가구 말고도 다른 다가구, 다중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주택도 마찬가지예요. 자, 임대 수익표를 계산해 봤을 땐 이번 물건은 투자금을 좀 모두 회수하면서 될 수 있으면 시드머니까지 만들 수 있는 전략으로 간다면 아주 좋은 투자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에는 지금 회차보다는 좀 더 유찰이 되고 낙찰을 받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 다가구 주택 여기까지 설명드렸는데, 자, 떨어지는 이유가 보이시나요? 자, 첫 번째, 이행 강제금, 세가구 제한지역, 뭐 이런 내용, 그리고 역가 떨어져 있는 입지, 임차 세팅은 되지만 좀 늦을 것 같다는 판단, 그리고 감정평가된 금액이 너무 높음, 자, 이런 상황들 때문에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겠죠. 자, 이번 경매 물건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계속 지켜보시면서 타이밍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좀 카페를 이용하면서 하니 어색한 부분도 있고, 자, 카페를 제가 활용을 하면서 이렇게 녹화를 해보니까
자, 정리가 되면서 좀 말씀드리기가 좀 더 편하네요. 그 앞으로도 유튜브와 카페를 통해서 경매 물건들 많이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자, 편하게 소통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서 의뢰하실 사건이 있다면 연락 주시면 되고요. 뭐 또 의뢰하고 싶으신 사건이 있더라도 연락 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금속경매인 중개는 멤버십 회원들에게만 비공개로 우선 추천드리고 있는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제가 천천히 하나씩 공개해 볼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끝부분에 현장 영상 담아놨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